한 남자가 휘발유통을 들고 건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내를 내놓아라. 아내를 내놔라!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술에 만취해 있었습니다. 남자는 건물 바닥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냥에 불을 붙여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날 15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는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과연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인장 민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큰 축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다만 공개 기록을 바탕으로 한 재구성이며 일부 가정 내 장면과 대사는 극적 구성을 위한 창작입니다. 이야기를 3달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원원식은 대한지적공사 원주 출장소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의 업무는 도면 정리와 현장 확인이었습니다. 측량 결과를 도면에 반영하고 경계선을 확정하는 일이었죠. 원원식은 어긋나는 것에 유달리 예민한 편이었습니다. 도면에서 선이 조금만 틀어져도 마음이 불편해서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동료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원원식 씨, 그 정도 오차면 괜찮아. 현장에서는 어차피 미세 조정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원원식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안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항상 같았습니다. 7번 버스를 타고 가능하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구두 놓는 위치나 양말을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도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아내 민정은 35세, 큰딸 수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둘째 미영이가 2학년이었습니다. 집의 분위기는 고요했습니다. 그것이 평화라기보다는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원원식의 바람에 가까웠습니다. 저녁상을 차릴 때도 민정은 늘 같은 위치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김치는 왼쪽, 나물 반찬은 가운데, 국그릇은 오른쪽 위에. 아이들도 아버지 앞에서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힘드니까 집에서는 조용히 해야 해. 민정이 자주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조용했습니다. 원원식이 먼저 수저를 내려놓으면 다른 식구들도 식사를 마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하면 원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숙제하고 자라. 가끔 민정이 저녁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텔레비전 소리를 평소보다 크게 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원식의 말은 거칠었습니다.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이 안 되어 있어? 얌마, 볼륨 좀 줄여. 민정은 항상 조용히 사과하듯 말했습니다. 미안해. 마트에서 사람이 많아서 좀 늦어졌어. 원원식에게는 그런 작은 혼란조차 불편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바람이 크게 흔들리게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원원식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소개했습니다. 여보, 우리 옆집에 사는 순이 언니야. 인사 좀 해. 원원식은 간단히 인사만 했습니다. 박순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정 씨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원원식은 예정에 없던 손님이 불편했습니다. 박순이가 떠난 후 원원식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민정이 답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착한 사람이야. 아이들 학교 일도 도와주고. 며칠 후 화요일 저녁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여호와의 증인 집회에 나가보기로 했어. 원원식이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런 걸 왜 해? 갑자기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순이 언니가 소개해줬어. 성경 공부하는 거야.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원원식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종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삶의 위로가 되니까. 수요일 저녁 민정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집회? 뭐? 저녁밥은? 집회가 있어. 밥은 해놨으니까 데워 먹어. 차려줘야 할 거 아냐? 원원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집회가 뭔데? 가정부터 챙겨야지. 하지만 민정은 미안하다고 말하며 나갔습니다. 원원식은 혼자 데운 밥을 먹으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민정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원원식이 말했습니다. 일요일에도 나가? 주말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 아냐? 민정이 답했습니다. 일요일하고 수요일, 일주일에 2번이야. 원원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만 나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사이비래. 다 그렇게 말해. 민정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습니다. 사이비 아니야. 정상적인 종교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지방 거덜난데. 헛소문이야 여보. 나 거기 가면 숨이 좀 쉬어져. 요즘 너무 힘들어. 원원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힘들어? 네가 일을 해, 뭐를 해? 집에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민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어. 믿음 없이 사는 건 나한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하나님 믿고 천국 가자. 당신도 같이 가자. 원원식에게 그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가정을 버린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안 돼. 그런데 다니지 마. 우리 가정이 먼저야. 하지만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 신앙의 문제야. 우린 종교의 자유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그날 밤 원원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믿음 없던 우리의 삶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원원식에게는 민정의 말이 점점 세뇌된 말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원원식의 인식이었지만 그에게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원원식은 회사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내가 요즘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집을 자꾸 비워. 김 과장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그거 문제 많다고 소문났어. 가정 파괴한다고 하더라고. 다른 동료도 거들었습니다. 종교 안 맞으면 살기 힘들어. 우리 형도 기독교인데 형수가 불교여서 결국 이혼했어. 기독교 쪽이 그게 쎄. 유일신이고 다른 종교는 종교 취급도 안 하잖아. 원원식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닐까? 집에 들어서니 민정이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원원식이 말했습니다. 그거 그만 좀 봐. 애들 앞에서. 민정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성경 읽는 게 나쁜 일이야? 아내의 종교에 대한 주장이 전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원원식과 민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2장의 시간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왼쪽은 민정이 써놓은 생활표였습니다. 토요일 8시 30분 장보기, 토요일 12시 부모님 병원, 수요일 20시 아이들 전체 숙제 점검일.
오른쪽은 새로 생긴 회중표였습니다. 토요일 9시 야외전도, 일요일 10시 30분 공개 집회, 일요일 13시 30분 소그룹 모임, 수요일 19시 30분 주중 집회, 전날 21시 집회 준비. 원원식은 그 2시간표를 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민정도 남편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이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집안 불화의 원흉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회 전날 밤에는 국과 반찬을 미리 끓여서 데워 먹을 수 있게 냄비째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아이들 숙제 체크리스트를 냉장고에 붙여놓고 수진이와 미영이가 해야 할 일들을 적어두었습니다. 장보기 목록도 미리 작성해서 테이블에 놓아두었습니다. 어떤 반찬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떨어져 가는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원식에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집을 비우고 집회에 간다는 사실만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30분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정과 함께 장을 보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원식이 말했습니다. 토요일 9시면 장날인데 장을 누가 봐? 민정이 외출 준비를 하며 답했습니다. 11시 반에 끝나. 돌아오면서 내가 볼게. 오늘은 반찬 해놨으니까 차려둘게. 식어서 먹기 그러면 데워 먹기만 하면 돼. 원원식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12시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장을 언제 본다는 거야? 아참 병원 갔다가 장 보러 가면 돼. 야,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양해해줘. 이제 시작한 거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원원식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나간 민정이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원원식이 따져 물었습니다. 집회가 몇 시간씩 하는 거야? 교회도 이렇게 길지 않아. 민정이 설명했습니다. 교회랑 똑같아. 집회 끝나고 소그룹 모임이 있어. 성경 내용을 더 자세히 배우는 거야. 원원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점심은? 애들 밥은? 민정이 미안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뒀잖아. 밥 지어놓고 국 끓여놨어. 하지만 원원식에게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오후를 보내는 것이 그가 원하던 일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영이가 수학 숙제를 못했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이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집회 가지 말고 미영이 숙제 좀 봐줘. 민정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어제 다 봐줬는데? 미영아, 어디 부분이 어려워?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몰라. 엄마가 설명해줘. 민정이 시계를 보니 7시 20분이었습니다. 집회 시작 10분 전이었습니다. 원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애가 울고 있는데 집회가 뭐가 중요해? 엄마 역할이 먼저지. 민정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10분만 이 문제만 설명해주고 갈게. 그렇게 민정은 늦게 집회에 갔습니다. 하지만 원원식의 불만은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원원식이 말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애가 울어도 집회를 가? 누가 그렇게 세뇌를 하는 거야? 거기 도대체 무슨 집단이야? 민정이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미리 다 봐줬는데 갑자기. 원원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너 지금 미친 것 같아. 민정도 지쳤습니다. 집안일을 미리 다 준비해두고 아이들까지 챙기면서 집회에 나가려니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 가지 않으면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할 때만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이건 내게 필요한 거야. 그날 밤부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의 2시간표는 단순한 스케줄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가치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원식에게는 가정이 최우선이었고 민정에게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민정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 민정이가 요즘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집을 자꾸 비워요. 장모가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민정이가 전화로 얘기하더라고. 원원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정이 좀 말려주십시오. 주말마다 나가고 수요일 밤도 나갑니다. 애들이 엄마 없다고 울어요. 장모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원서방,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원원식이 기대감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만두라고 하면 더 멀어져. 다니게 둬. 믿음을 꺾으면 사람도 꺾여. 원원식이 당황했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모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민정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 원서방도 모르게. 그 애가 거기서 위로받는다면. 원원식이 말을 끊었습니다. 위로요?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지 왜 밖에서 받습니까? 장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버팀목이 필요해. 민정이에게는 지금 그게 필요한 것 같아. 하지만 원원식에게는 장모의 말마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장모도 이단에게 세뇌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원식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민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장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제로 막으려 하지 마. 그럼 더 고집을 부려. 전화를 끊은 후 원원식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 집회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민정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어. 가정의 평화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원원식이 비꼬며 말했습니다. 가정의 평화? 집을 비워놓고 무슨 가정의 평화를 얘기해? 웃기고 있네.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진정한 평화가 와. 당신도 한번 나가봐.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원원식에게 그 말은 세뇌된 말로만 들렸습니다. 원원식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진짜 완전히 돌았구나. 민정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는 진심으로. 원원식이 방문을 꽝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정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아내 장모까지 그쪽 편이 됐어.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뭐라는데? 원원식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믿음을 꺾으면 사람도 꺾인다고요. 다니게 두라고요.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전형적인 패턴이야. 가족들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집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네? 원원식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2번이나 같이 가자고 했어. 그렇게 원원식의 생각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민정뿐만 아니라 장모까지 세뇌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장모가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지만 원원식에게는 그것이 이단의 영향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원원식은 민정이 성경을 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원원식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구나.
하지만 정작 민정은 성경을 통해 평안함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갈등과 남편의 반대로 힘들어하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생각만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 주에는 일정이 특히 복잡하게 겹쳤습니다. 원원식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 절차를 밟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민정이 소그룹 진행을 맡게 되었고 담당 구역 전도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화요일 저녁 원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소그룹인지 뭔지 그것 빼. 아버지 퇴원이야. 민정이 난처해하며 답했습니다. 내가 진행이라 내가 빠지면 팀 전체가 비어. 다음 날로 퇴원을 미뤄보면 안 될까? 원원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 아버지 퇴원을 미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민정이 당황하며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 이틀 정도면. 원원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시아버지보다 그게 더 중요해? 그 순간 말은 급격히 거칠어졌습니다. 원원식이 민정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여편네야. 집안도 내팽개치고 무슨 진행이라고 짓거리고 있어. 민정은 목소리를 낮춰 설명하려 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아니면 저녁에 아버지 모시고 와서. 원원식은 민정이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하며 더욱 격해졌습니다. 닥쳐. 이 병신 같은 여편네야. 진행은 무슨 네 주제에 뭐. 진행이라고. 그때 큰딸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만해. 둘째 미영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 왜 싸워? 원원식이 밥상을 뒤엎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원원식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민정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달래려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아빠가 잠깐 싸운 거야. 괜찮아. 하지만 수진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빠가 그렇게 화내? 엄마가 뭘 잘못했어? 민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단어를 다른 뜻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말이 각자의 사전에서는 서로 다른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원원식에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가정에 충실하고 집안일을 우선시하며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정에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영적인 평안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며 가족 모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도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원원식이 회사에 가면서 포기한 듯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퇴원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민정이 미안한 마음에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하지만 원원식은 대답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정은 집회에서 만나는 언니들에게 상담을 구했습니다. 언니, 남편이 너무 반대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참기 어렵겠지만 인내해야 해. 여호와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다른 언니도 격려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에서는 남편과 싸워야 하고 집회에서는 더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집회에서도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정이 집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영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다며 하루 종일 울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이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이 달래줘. 집회 가지 마. 민정이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우는데 나가기가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를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그룹 진행 준비도 해야 했고 계속 빠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민정이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30분만 늦게 갈게. 미영이 달래고. 하지만 원원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아예 가지 마. 민정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안 갈게. 그날 밤 민정은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집회를 빠진 것도 죄스럽고 아이 때문에 갈등을 빚은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원원식은 그날의 승리를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민정이 가정을 우선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민정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내 신앙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두 사람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정은 원원식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집회를 빠졌고 며칠 전에도 소그룹 모임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럴수록 민정의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집회에서 만나는 언니들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요즘 자주 못 오네? 가정에서 반대가 심해? 민정이 미안한 마음에 답했습니다. 죄송해요. 남편이 너무 반대해서. 박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시험하시는 거야. 민정은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민정이 집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이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나가? 어제 아버지 모시느라 힘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좀 쉬어. 민정이 답했습니다. 점심 다 준비해뒀어. 오후 2시면 돌아올게. 원원식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처럼 가족끼리 있자고.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루 이틀 못 가도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이 무너져. 이건 아닌 것 같아. 원원식이 의아해했습니다. 뭐가 무너져? 뭐가 아니야? 민정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안 빠질 거야. 계속 빠지니까 죄의식이 느껴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원원식에게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원식이 격분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구나. 아주. 완전히 세뇌됐어. 그때 민정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세뇌가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원원식이 극단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하네. 가려면 이혼 도장 찍고 가.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가정을 선택하길 바랬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민정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혼하더라도 난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원원식에게는 그 말에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가정보다 종교를 선택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원식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너 정말 끝장이야. 민정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이해해주지 못해? 나는 우리 가정이 모두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야. 하지만 원원식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숨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왕국회관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너무 흥분했어. 민정이 나간 후 원원식은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 간다며 도망가듯 나갔습니다.
낮부터 술이 들어갔습니다. 소주 한 병을 비우고 또 한 병을 열었습니다. 술이 들어갈수록 분노는 커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분노, 아내를 잡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분노,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원원식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가정을 버려? 나와 애들을 버려? 안 돼. 절대 안 돼.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원원식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여기서 끊어야 돼. 그 사람들로부터 떼어놔야 돼. 탈출시켜야 돼. 그리고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원원식은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원원식은 주유소에 도착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휘발유 좀 주세요. 주유소 직원이 의아해했습니다. 통은 가져오셨어요? 차는 어디 있고요? 원원식이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통이요. 잠깐만요. 횡설수설하는 원원식을 보며 직원이 말했습니다. 석유통에 드릴까요? 통값은 따로 주셔야 돼요.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휘발유를 넣어주었습니다. 원원식은 휘발유통을 들고 왕국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왕국회관에 도착했을 때는 2시 25분이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원원식이 술에 취한 채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내가 저 안에 잡혀 있어. 그 순간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갈등, 아내의 변화, 가정의 균열, 자신의 무력감이 모두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원원식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두드렸지만 점점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는 집회가 진행 중이어서 처음에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원원식이 더 세게, 더 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내를 내놓아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원원식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내를 내놓아라. 그때서야 민정이 남편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남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을 엎고 지금은 술에 만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자신을 만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습니다. 원원식은 술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휘발유를 바닥에 쏟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이야. 다 끝장이야. 바닥에는 휘발유가 흥건히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단지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충동,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절망감뿐이었습니다. 성냥을 그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냥을 휘발유가 쏟아진 바닥에 던졌습니다. 순간 불길이 번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원원식도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 밖에서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원식은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위험해. 빨리 나가. 뒷문으로 피하지 못한 일부 신도들이 메인 출입구 쪽으로 뛰어나오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서 쉽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구조상 출구가 많지 않았던 것이 피해를 키웠습니다. 원원식은 밖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불길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상태였습니다. 그날 15명이 사망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민정은 뒷문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충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원원식 자신의 인생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경 원원식은 스스로 원주경찰서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왕국회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찰관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원원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어요. 그때까지도 원원식의 몸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났습니다. 옷에도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원원식의 진술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원원식이 술이 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겁니까? 원원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화가 나서 다 죽이고 싶었어요. 생각만 했던 거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경찰이 따져 물었습니다. 휘발유를 미리 준비해서 갔잖습니까? 이건 계획적 범행 아닙니까? 원원식이 머뭇거리며 답했습니다.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만 법적으로는 휘발유를 미리 구입하고 현장에 가서 불을 지른 것이 계획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신원도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자 15명 중에는 어린이 2명, 노인 4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상자 23명 중에는 중화상을 입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정은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동료들을 잃은 슬픔으로 괴로워했습니다. 민정이 담당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담당 의사가 위로했습니다. 민정 씨 잘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원식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가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15명의 생명을 앗아간 죄는 매우 무겁다. 원원식의 변호사가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사전에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그 말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내장에서부터 절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2심이나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최종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원원식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이 된 그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똑같은 일과를 반복합니다. 교도소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죄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종교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원원식이 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용서보다도 그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기회조차 없잖아요. 매일 밤 얼굴 없는 그분들이 꿈에 나타나요.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잖아요. 목사님이 위로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는 이제 종교의 자유, 개인의 선택권에 대해서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내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죠. 설령 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아내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선택할 권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깨달아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15명의 생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원식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화가 나고 절망스러울 때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원원식은 아내와 진정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민정이 왜 그 종교의 매력을 느꼈는지, 집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했는지 물어본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단, 세뇌라는 프레임으로만 바라봤을까요? 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불안감과 외로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가정에 대한 남편의 가치관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킬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했을까요?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 대신 각자의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상대를 바꾸려는 시도만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에서 비슷한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경제 문제, 시댁 문제. 갈등의 소재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날 왕국회관에서 목숨을 잃은 15명은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한순간에 끝났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원식이 지키려고 했던 자신의 가정도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민정은 남편 때문에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딸은 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일로 인해 상처받은 채 자라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행복해지지 못했습니다. 폭력은 그 누구에게도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히 지켜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